매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잡으면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가 정말 큰 메리트이죠. 이거를 발송 처리 하시면 끝. 그러면 이제 그럼 한 건 주문 처리 끝난 거죠. 이 작업이 돈 버는 작업인 거죠. 이 구매대행 시장이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4조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8조 원이 넘어갔어요. 1억 2,900 나왔네요. 1억 2,980만 9,816원. 이게 매출이 이렇다는 건가요? 순이익이 매출, 이렇다는 매출. 건가요?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순이익은 혹시 보통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25%?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는 2년 좀 안 되게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마이크 한 번만 좀 네. 쳐주시고요. 본인 소개 한번 살짝만 해주시면 될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중국 구매 대행으로 월 매출 1억 정도를 내고 있는 셀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미녀 리브라는 닉네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이 몇 월 달인지 아시죠? 며칠인가요? 2월 11일이네요. 네, 아직도 그게 크리스마스가 네. 이거 작년에 만든 게 아니고 재작년에 만든 거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또 이렇게 오 마이 갓.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사무실 가서 조금 볼일 좀 보려고 지금 나가는 길입니다. 또 어떤 볼 일이 있으세요? 지금 원래 사실은 집에서도 보통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약간 처지기도 하고 조금 게을러지잖아요. 사무실 나가서 어제 오늘 주문 들어온 거 주문 처리하고 그럴 예정이에요. 실례하지만 혹시 나이 한번 저는 알려주실까요? 30대 중반입니다. 근데 30대 중반, 저 30대 중반에 벤츠를 사실까요, 피디님? 예. 좋습니다. 아까 일을 좀 덜 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좀 덜 하시게 됐나요?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이 일이 뭔지도 모르고 1부터 10까지 아는 게 없잖아요. 처음에는 공부하고 뭐 상품 올리고 모르니까 분석하고 그런 것만 해도 진짜 하루 10시간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처음에 이 일에 많이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부업으로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전업으로 맨 땅에 헤딩한 거였거든요. 돈 빨리 벌고 싶은 그 마음도 급했고 지금은 단순 이 구매 대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매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잡으면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어떤 일들을 하세요? 요새는 낮잠도 좀 자고요. 그리고 혼자 조금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서 영화도 보고 가족들이랑 시간 좀 많이 보내고 그게 좀 제일 전 좋더라고요. 또 독립해가지고 나오면은 부모님 더 만나기 어려운데 오히려 저는 전에 다른 일 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자주 봬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구매 대행 하시기 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럼요. 혹시 피디님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가시면은 행사장처럼 있다 없다 사라지는 매장 본 적 있으신가요? 그쵸, 뭐 이벤트처럼. 네, 맞아요. 이벤트 홀, 팝업 스토어라고 하는데 제가 한 브랜드 회사에 이제 매대를 직접 가지고 전국구 백화점과 마트를 다닌 거죠. 숙소 생활을 하면서 아침 뭐 10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판매를 하는 영업직을 거의 5년, 7년 정도 했었습니다. 상당한 경력자시라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있죠. 너무 뚜렷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일을 할 때 솔직히 처음에는 돈도 벌리고 재밌어서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돈을 벌어서 쓸 시간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그 일 그만두고 나는 사람을 응대하지 않는 일을 해야겠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지 않은 일을 해야겠다 하고 찾아본 게 이거였어요.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노트북 컴퓨터만 있으면 이제 진행이 가능하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내가 뭐 치킨집을 하나 차리려고 해. 그것만 해도 권리금이 얼마에 뭐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에 돈 들어가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고객이 주문을 주면 내가 그때 사가지고 보내주는 시스템이에요.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가 정말 큰 메리트이죠. 그게 제일 큰 장점. 가장 큰 단점이 있을까요? 제가 해본 결과 단점은 굳이 꼽자면 약간 재미없음? 네네.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상품 올리고 주문 처리하고 이런 일이다 보니까 약간 좀 외로운 직업이라고 좀 얘기를 해요, 항상. 결혼을 혹시 하셨나요? 아니요, 결혼은 안 했어요. 누구 괜찮으신 분 있으면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이 혹시 그럼 이거 할인 받고 6천 얼마인가? 6천이요? 네. 혹시 오늘부터 양자로 들어가도 자 그럼 바로 이제 사무실로 가시나요? 네. 엘베 타고 올라가면은 바로 사무실이에요. 오, 사무실이 상당히 넓죠? 더럽네요.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여기 한번 사무실 살짝 구경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가능해요. 끝에 보시면은 저 끝에 오. 조금 보여요. 괜찮죠, 뷰? 이렇게 사무실 보는데 네. 이런 박스들이 좀 많네요. 그거는 뭘까요? 제가 구매 네. 대행으로 판매하는 건데 사실 네. 구매 대행으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품을 내가 눈으로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A 고객님한테 A를 보내야 하는데 B를 보내버린 거죠? 그럼 잘못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수거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나요? 저처럼 실수하지 않으시면 없어요. 이렇게 예. 실수를 꼭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4개가 와 있습니다. 실수하기가 쉬운 환경일까요? 본인이 정신만 차리고 하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약간 정신을 빼놓고 일을 했었거든요. 잡일이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되게 그 와중에 역시나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실수하면 또 해결하면 되니까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네. 사무실을 꼭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완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하시면 돼요. 집에서만 계속 혼자 있고 나가지도 않으니까 살만 찌고 너무 게을러진다. 네. 안 되겠다. 나는 뭐 구해서 나가야겠다. 해서 나온 거지 구매 대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을 구할 필요는 일절 없어요. 혹시 구매 대행 하면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나요? 한 번은 제가 약간 초반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몰이 조금 되게 빨리 컸어요. 그래서 그런지 경쟁자들이 막 신고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주 있는 일인가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저도 그때 초반에 한 번 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는 이제 거의 없었는데 이제 한 번씩 근데 보통 엄청 잘 나가는 분들은 그런 일을 겪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그건 그냥 무시하시고 저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하고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럼 주문 처리하는 거 살짝만 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근데 네. 이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어떤 게 시간이 좀 걸리나요? 주문을 갖고 오는 작업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최근 한 달 주문권 다 갖고 올 거거든요. 이렇게 짜르륵 짜르륵 다 갖고 와주는 거예요. 내가 네. 연동해놓은 나의 각 마켓에서 네. 지금까지 총 뭐 주문건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오는 작업인데 주문건 수가 좀 많을수록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약간 느낌이 우리 컴퓨터 바이러스 먹었을 때 조금 더 걸려서 이거는 그냥 틀어두고 얘기를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차에서 말씀하셨었는데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지금은 강의도 하고 있고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도 봐드리기도 하고 강의는 그럼 어떤 내용을 주로 이렇게 선정해서 하시나요? 사실 이게 해외 구매 대행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부업 중에는 네. 장벽이 굉장히 낮은 부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구매 대행이 뭔지 진짜 0.1부터 9.9까지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계획형이거든요. 강의 자료도 약간 그렇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다 그냥 내 것만 보면 다 할 수 있게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거? 너무 좋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사이트에서 웬만한 모든 질문들을 해결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스타트를 어려워하시는 게 세팅하는 과정을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중국 제품을 갖다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사이트도 가입해야 될 것 같지, 또 네이버에 판매하는 거라네? 그럼 네이버도 가입해야 될 것 같지,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헷갈려하지 않으시게끔 이제 1번부터 이렇게 쭈루룩 다 딱 이렇게 뭐 내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눌렀을 때 모든 이미지까지 다 캡처해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강의까지 하신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내가 구매 대행 맨 처음 할 때 나는 어땠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솔직히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장만 뜨던 사람이라서 컴퓨터를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저의 마음이 새로 시작하시는 초보자들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내가 겪었던 걸 좀 공유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지금 저기 다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쓱 볼까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최근 한 달 매출이에요. 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1억 2,900 나왔네요. 1억 2,980만 9,816원. 이게 매출이 이렇다는 건가요? 순이익이 이렇다는 건가요? 매출.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순이익은 혹시 보통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네. 25%? 25%면 네, 30% 정도 나올 때도 있는데 제가 네. 학벌이 짧아서 네. 네. 한번 두들겨 볼까요? 네, 한번 살짝 얼마인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곱하기 25%를 하면 이렇게 공을 더 쳤다. 공을 하나 더 쳐야죠. 네. 예. 잠시만요. 혹시 학벌이 3,000 정도? 3,225만 원. 네. 근데 구매 대행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보통 1억 이상 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예. 직장인 분들이나 아이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달에 딱 들어오는 수입이 정해져 있잖아요. 특히나 오프라인 비교했을 때 오프라인은 매장에서 내가 하루에 뽑을 수 있는 매출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계치가. 근데 온라인은 그 한계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네. 차에서 제안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양자. 어머니
이게 네. 고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사실. 부정적일 순 없죠. 그럼 이 편차가 어느 정도일까가 좀 궁금합니다. 초보일 때는 조금 왔다 갔다. 지금은 조금 그래도 안전빵으로 나오는 편이긴 해요. 보통 못해도 한 1억 언더 더 가도 한 8, 9천에서 1억 3천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약간 뭐 겨울이다, 여름이다, 뭐 농사 시즌이다. 시즌 때 잘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시즌을 확실히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뭐 선거 시즌이다 하면은 그쵸. 빨간색, 뭔가, 네, 파란색. 뭐 빨간색, 파란색.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 근데 그 상품이 어느 타이밍에 잘 팔리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해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지금 2월달인데 지금 내가 수영장 용품 올린다고 해서 잘 팔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 상품이 너무 좋아. 퀄리티가 끝내줘. 해도 안 팔려요. 각각 그런 상품마다 맞는 타이밍이 있다. 그 타이밍을 알고 들어가야지만 매출을 낼 수 있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또 생각이 났는데 네. 지금 매출이 지금 아까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솔직히 케바케긴 한데 저는 2년 좀 안 되게 걸렸어요. 근데 또 주위 분들 보면 어떤 분은 그분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은 했는데 거의 한 6, 7개월 만에 네. 하신 분도 있고. 근데 물론 전업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거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전업보다는 부업으로 시작하는 분이 분명히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저는 한 3개월 정도 한 달에 한 200, 300 버는 건 할 수 있다. 저희 어머니가 네. 올해 60 환갑이 딱 되셨는데 네. 어머니 또래도 가능하실까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분들 중에 60대가 계시거든요. 잘하고 계세요. 매일 그 단톡방에 막 미쳐 막 힘들어 막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잘 따라오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PD님이 배우셔가지고 네. 어머님한테 용돈을 드리는 게 어떤가. 저를 양자 삼아 주시는데 이게 이제 만드신 프로그램인가요? 완전 프로그램은 이제 요거예요. 리브콕. 네, 리브가 콕 집어준다 해가지고 리브콕으로 이름 만들어놨고 이제 여기다가 뭐 이렇게 넣어볼까요? 제가 원하는 조건을 넣어가지고 어떤 키워드 파일을 넣었을 때 나온 키워드가 전체가 500개예요. 지금 2월 달이잖아요. 구매 대행은 고객님들이 지금 당장 쓰려고 구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 반, 2달 정도 뒤에 판매가 될 거를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 플러스 2, 그러면 4월 클릭. 500개의 키워드가 8개의 키워드로 줄어든 거예요. 이 조건은 제가 넣어뒀어요. 잘 팔리는 그 조건들이 있어요. 자동으로 해주는 거다. 닌텐도 스위치가 1번인가요? 네, 근데 이런 브랜드 있는 제품들을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는 뭐 포토 프린터, 뭐 게이밍 컴퓨터도 안 되겠죠? 컴퓨터보다는 이런 거, 업소용 청소. 업소용 청소기. 네. 그 브랜드는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중국 상품을 갖다가 판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상품에는 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초에 중국 사이트 제품이 소명이 잘 안 돼요. 걔네가 정품이라고 해도 정품 인증서를 내가 받지 않는 한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리브콕도 네. 우리 매미님의 강의를 들으면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완전 가능하죠. 제가 이거 판매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써먹으려고 만든 거였거든요.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배우러 오신 거잖아요. 최대한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강생들한테만 그리고 저만 이렇게만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예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거. 이런 뭐라 그래야 되냐? 통역? 네, 번역? 번역이 더 네. 되나요? 저 그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저 중국 구매 대행 하고 싶은데 중국어 하나도 몰라요. 괜찮아요? 요새 AI든 인터넷이든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3년째 하고 있지만 이얼산스밖에 모르거든요. 항상 진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답변 항상 똑같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충분히 가능해요. 보시면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클릭 한번 한국어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죠. 요즘 진짜 이 인터넷 페이지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거를 저는 지금 3개 주문 들어와서 3개를 판매를 할 건데 한번 물어보려고요. 할인이 또 가능하냐고 이렇게 이 답변이 그럼 어느 정도 중국 친구들도요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읽었다는 표시거든요. 바로 읽을 거예요. 제가 3,500위안짜리 3개 살 거야. 좀 싸게 해줘 했더니 100위안씩 깎아준다 이거예요. 그럼 개당 2만 원씩 6만 원을 또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니? 네. 네. 나도 모르게 응이라고 해버릴 뻔했어요. 네. 저 제품은 뭐예요? 등산하실 때 쓰는 도르래 같아요. 이제 결제 하면 됩니다. 그럼 주문을 이제 넣은 건가요? 네, 이제 결제를 이제 할 거예요, 제가.
중국 돈으로 보통 결제는? 하거나 달러로 하거나 해요. 비자 카드가 아니라 따로 그냥 뭐 통장을 만드신 건가요? 아, 이건 또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 결제할 때 혜택을 잘 주는 신용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따로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해외에서 결제를 하잖아요. 또 그거에 뭐 3%, 5%가 또 뭐 할인? 적립이 되거든요. 그걸로 또 마진 남겨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또 질문이 그럼 그런 카드는 뭐가 있어요? 그런 수강생들한테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자 신용카드 해외 구매 대행 신용카드 여기 있다. 만들기 있네. 맞아요. 5번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까지 다 나눠가지고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다 적어놨습니다. 내가 얼마큼 디테일하게 맛을 남겨먹느냐의 차이거든요. 이게 지금 주문이 3개가 완료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컨트롤 C해서 주문이 들어온 분 걸 눌러가지고 자동 연동이 돼요. 넘어가면 또 이런 빠른 중국 배송 대행 이런 페이지가 또 맞아요. 있네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배송 대행지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많이 이용해봤거든요. 진짜 20번 써본 것 같아요. 네. 써본 곳 중에 제일 적절하게 괜찮은 곳을 딱 정한 거라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고르래 바로 나오죠. 그러면 신청하기 하면 송장 번호가 바로 나와요. 이렇게 이거를 발송 처리 하시면 끝. 그러면 이제 그럼 한 건 주문 처리 끝난 거죠. 이 작업이 돈 버는 작업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망설이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린 거 아니면 그냥 하세요. 근데 그거를 정말 하나하나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잘못 들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 제가 겪어보니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망설일 바엔 그냥 해라. 네, 그냥 해라. 네. 망설여야 되는 순간은 내가 다 알려준다. 그러니까 그때만 신경 써라. 그러면은 잘 되는 사람과 잘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거 진짜 딱 하나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끈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요. 구매 대행은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파악하고 해보고 이 기간이 저는 보통 3개월, 6개월 잡거든요. 역시 돈 버는 동안 돈 버는 거야. 그걸 못 버티시고 한 달, 2달 만에 때려치는 분들이 계세요. 무조건.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중국 구매 대행에 관심을 가지실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실 말이 있을까요? 중국 구매 대행이라는 부업에 대해서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어려운 사업이면 고민을 하시는 거 너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하는 비용이 있다. 그러면 고민이 되겠죠. 저도 고민이 돼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일이 아니고 구매 대행 뭐 아무나 다 하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마인드로 부업을 바라보신다면 저는 돈을 못 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난 돈을 벌어봐야겠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뭐 돈 들어가는 거 많이 없는데 뭐 일단 한번 스타트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에요. 망설이지 말아라. 그냥 해라 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의 전망은 어떤가요? 제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내 구매 대행 셀러가 그렇게 많아지는데 내가 뭐 판매할 파이가 있어?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이 구매 대행 시장이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4조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지금은 8조 원이 넘어갔어요. 구매 대행 시장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전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떠한 상품이 잘 팔리는지가 눈에 되게 잘 보이게 돼요. 이거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럼 나 이거 막 물건 떼와가지고 많이 팔아야지 하고 사입 단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매 대행의 일부분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 파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좀 경계하시는 부분이 좀 있나요? 혹시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돈 벌려면 돈 번다? 그리고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거는 저는 경기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항상 있지 않나요? 그래서 경기 안 좋다라는 말로 매출이 안 나와요를 커버칠 수는 없다. 혹시 이런 강의는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3월 4일 날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해요.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구매 대행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고 제가 엄청 많이 준비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제품을 올리는 것보다도 타이밍에 맞춰서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나는 타이밍을 몰라. 내가 주문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다 체험권 다 드릴 거고요. 0.1부터 9.9까지 세팅하실 수 있는 전자책부터 시작해서 뭐 맞은 계산서, 뭐 이미지, 뭐 진짜 거의 8개, 9개 정도를 드릴 예정인데 그것만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시작은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진짜 다 드릴 예정이니까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고민 같은 것도 있으세요? 사실 제가 이 구매 대행을 3년 차가 됐잖아요. 저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완전 새로운 일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분들한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조금 더 시스템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요. 맞다, 제가 잠깐 잊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지금 제가 실제로 수강생들 케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강생이 이렇게 있어요? 수강생분들 다 체크리스트를 체크하고 있어요, 이렇게. 와, 이런 걸 또 직접 이렇게 만드신다는 건 공대신가요? 아, 공대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원래 전공이 세무학과였어요. 왜냐면 이게 저한테는 되게 당연한 작업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작업을 정리를 해드리지 않으면 힘들어하세요. 나 오늘 어디까지 했더라? 아, 나 내일 어디부터 해야 되지? 짜증나, 하기 싫어. 보통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숙제 안 하면 저 잔소리 장난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다 이끌고 가고 싶어서 제가 약간 좀 집착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주로 어떤 수강생분들한테. 분들이 수강을 하세요?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육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가게 보탬이 돼야겠다. 솔직히 이 분들이 제일 많았고 내가 지금 본업으로 돈을 벌고 있어. 근데 부족해. 뭔가 조금 더 부업을 통해서 돈 벌고 싶어. 거의 다 이 두 부류이더라고요. 사실 결국엔 돈 아니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쵸. 이 수강생들은 보통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가르치시면 몇 분 정도는 좀 잘 되고 네. 어느 정도의 가격을 이렇게 매출을 띄우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1기생분들 봤을 때 이제 네. 업로드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막 8개, 10개씩 다 주문 받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광고든 어떤 작업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매출이 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보통 지금까지 또 가르친 분들 보면은 보통 3개월 했을 때 최소 순이익 200 정도는 버시더라고요.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결제해놓고 왜 안 하세요? 강의 결제해놓고 왜 안 하세요?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조금 아쉽긴 한데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열심히 하느냐? 간절한 분들? 그런 게 딱 보이는 분들은 제가 더 받으래요. 그런 분들은 지금 몇 분 정도 그럼 계실까요? 제가 많이 코칭 해드릴 때는 한 달에 막 100명씩도 코치했었거든요. 100명이요? 네. 아, 그럼 지금 거기에서 네. 그 100명 분 중에서 지금까지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 분은 얼마나 되시나요? 퍼센테이지를 안 따져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아직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은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오, 이게 예. 방법을 알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돈을 당장에 내가 한 달에 막 예. 몇백씩 벌지 않더라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아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경쟁률이 계속 치열해지는 건데 이 매출에도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 1년 정도 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2년, 3년 하시다 보면은 사입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본인이 뭐 하시는 본업이 더 잘 돼서 이걸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구매 대행만 쭉 하는 분은 없어요. 사입으로 넘어가시던지 아니면 뭐 구매 대행 하다가 정말 뭐 자기랑 안 맞아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구매 대행이라는 일이 어쨌든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나랑 성향이 안 맞아 해서 그만두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밸런스가 좀 맞춰진다. 그렇죠. 가끔 이렇게 산책도 하세요? 네, 솔직히 지금은 추워서 자주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저쪽 가면은 약간 이렇게 그 바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살짝만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처음 셀러를 시작하셨을 때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진짜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했거든요. 나는 네. 이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매출을 빨리 냈던 편인데 네. 매출을 낸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거든요. 남들이 막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안 하고 그럴 시간에 저는 그냥 무조건 된다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전 된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그만두시는 분들 보면은 한두 달 깔짝깔짝 해보시다가 깔짝깔짝 해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죠.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만두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반품이 계속 쌓이고 막 그래가지고 반품 어렵잖아요. 그거 제일 걱정이죠. 어떤 저- 식으로 하세요? 저도 솔직히 초보 셀러 때는 네. 반품 받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게 무서워. 나 안 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겪어보니까 뭐가 정답이었냐면 반품 해줄 거 해주고 그냥 그 시간에 내가 더 매출을 어떻게 낼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반품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없다고 하면 그건 개구라예요. 반품을 해줘야 될 때 전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냥 폐기하세요. 반품해드릴게요. 그냥 돈 드리고
그러면 CS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솔직히 처음에는 매출 내고 싶은 욕심에 전화 다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으니까 네. 내가 하기 싫었던 CS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CS 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CS 아예 전화통화 아예 안 하고요. 그냥 문자 너무 감정을 담지 않고 네. 내가 AI 로봇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다 매뉴얼 적어놨어요. 네. 그거 그냥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정도로만 해요. 그렇게 해야 내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또 다 경력에서 나오는 그런 노하우군요. 이거 진짜 해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하나 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러면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뭐 반품 이런 건이 있나요? 제가 이거 3년 동안 하면서 크게 손해본 적 딱 한 번 있거든요. 그게 50만 원 손해였어요. 50만 원이요? 네. 오. 그때 물건을 팔았는데 기계류였어요. 근데 그 기계가 막 불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잘 몰라가지고 작동 검수를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보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증거가 없는 거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반품 받았죠. 그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네. 그걸 방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중간에 배송을 연결해주는 배송대행지 업체가 있어요. 그 배송대행지 업체에서 검수를 할 때 일반 검수가 아니라 작동 검수가 있거든요. 이 기계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런 거를 조금 미리 해보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혹시 뭐 그러면 이색 물건 이런 거 좀 팔아보셨나요? 판매했던 건 아닌데 네. 들었던 건 있어요. 저주 인형 아시죠? 그러니까 막 이거를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옵션 1번 상사용, 뭐 2번 무슨 용, 3번 무슨 용 해가지고 판매했다는 소리도 들어봤고 저는 그거 팔았었어요. 불교 용품 동상 막 이런 거 있죠. 아, 불상. 네, 그런 게 팔리더라고요. 닭장, 뭐 토끼장 이런 건 기본이고 약간 특이한 게 많이 나가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네요. 사입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사입도 했었어요. 약간 큰 거 말고 작은 제품들로 좀 나가는 것들 막 3, 40개, 50개씩 사갖고 팔았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내가 물건을 받아가지고 택배 포장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너무 귀찮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구매대행의 그 장점을 누리고 있는 거라서 당장은 사입까지 할 생각은 없고 그냥 구매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미녀님은 앞으로 어떻게 아. 나가실 건가요? 솔직히 이제는 구매대행으로 해보고 싶은 거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매대행 말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서 일단 올 상반기에는 구매대행을 조금 더 시스템화 해놓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걸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떤 거를 또 도전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그 사실 오프라인 때 했던 게 그냥 물건 판매하는 일이었잖아요. 그거를 또 다시 좀 하고 싶어졌어요. 너무 온라인으로만 구매대행을 판매를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사람이랑 만나서 판매를 하고 싶다 싶어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나 그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일정이 남았나요? 들어가서 마저 주문 처리하고 지금 2월 달이니까 3, 4월 달에 뭐 좀 더 올릴 거 없나 찾아보고 올리고 집에 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조금 피디님이 굉장히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즐겁게 이야기 썰 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중국 구매 대행에 이렇게 뛰어들려는 분들에게 조금 현실적인 또 조언 같은 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현실 팩트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쉽게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어떤 일이든 내가 분명히 이겨내야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쉽게 하는 거예요. 이 구매 대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나 처음부터 1시간만 하고 막 1,000만 원 벌어야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순간들을 이겨내면은 되는 거니 앞부분을 많이 좀 이겨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만 미루셔라. 지금도 미루면 어차피 안 할 거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루지 말고 이뤄라. 오, 좋은데요? 혹시 뭐 미래 네. 남자친구분이 있다거나 미래 배우자분에게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배우자에게 돈은 내가 벌게 몸만아. 너무 좋습니다. 엄마. 괜찮죠?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